자, 이번에는 곡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노선에서 우리 직선부는 지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외에 없기 때문에 곡선에 대한 얘기를 주로 다룰 겁니다. 자, 먼저 곡선의 종류. 자, 곡선은 크게 수평곡선과 수직곡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평곡선과 수직곡선. 수평곡선은 뭐예요? 위에서 내려다본 곡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직곡선은 내가 차를 타고 아리랑 고개를 넘듯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곡선을 얘기하는 게 수직곡선입니다. 자, 먼저 수평곡선에는 원곡선과 완화곡선이 있어요. 자, 원곡선과 완화곡선. 일단 용어를 먼저 잘 가지고 들어가죠. 원곡선은 말 그대로 돌아가는, 즉 어떠한 반지름을 가지고 돌린 그런 원의 일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완화곡선은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원곡선과 직선 부분이 만날 때 직선 부분 딱 끝나는 점에서 원곡선을 딱 시작하고 하면 차가 운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겠죠. 위험하기도 하고 승차감도 아주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직선부를 원곡선에 붙여주거나 또는 반대로 원곡선이 끝나면서 다시 직선부로 들어갈 때 부드럽게 이어주는 부분을 우리가 완화곡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승차감도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완화곡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원곡선에는 단곡선이 있어요. 자, 용어 그대로 가져갑니다. 단곡선, 하나의 곡선이에요. 자, 두 번째는 복곡선 또는 복심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벌써 눈치챘죠? 반지름의 길이가 다른 두 개의 호를 연결한 그런 곡선이에요. 세 번째는 반향곡선. 예, 이것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반대 방향의 곡선, 즉 원의 중심이 서로 접선의 반대 방향에 접해 있으면서 커브가 한쪽에 갔다가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커브가 꺾어지는 그러한 곡선을 반향곡선, 반대 방향의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향곡선이 있어요. 배향곡선. 이 배향곡선은 이 반향곡선이 여러 개 이어져서 마치 여성들 머리에 꼽는 머리핀 것 같이 생겼다. 그래서 일명 머리핀 곡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완화곡선에는 제일 대표적인 게 클로소이드하고 3차 포물선이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램리스케이트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체감 곡선. 이러한 곡선들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직선과 곡선을 연결해주는 그런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곡선이 완화곡선이에요. 자, 수직곡선에는 종곡선과 횡곡선 또는 종단곡선과 횡단곡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종곡선은 말 그대로 종곡선, 곡선의 중심을 따라서 우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즉 고갯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미아리 고개라든지 아리랑 고개라든지 많죠.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곡선. 그래서 이 종곡선에는 원곡선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때로는 2차 포물선도 배치를 하죠. 이제부터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곡선은 앞에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복곡선, 반향곡선, 배향곡선 모두 단곡선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단곡선이 모여서 굴곡이 진 여러 가지 도로의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복곡선이나 반향곡선, 배향곡선들에 대해서 깊게 다루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단곡선 하나만 가지고 그 성질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단곡선에서 전부 다 파생이 돼서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여기 여러분 그림 보세요. 복잡하죠? 자, 복잡한데 그 오른쪽에 표에 있는 그 노테이션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BC라고 있네요. BC, 영어로 beginning of curve예요. 그래서 곡선이 시작하는 점, 즉 원곡선의 시점. 그래서 이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빨간 레터 A로 되어 있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끝으로 가면 여기 B가 있죠. B. 예, 이게 EC라고 되어 있네요. 예, 원곡선의 종점입니다. End of curve. 그 다음에 여기 IP라고 있습니다. IP. 교회점이라고 얘기해요. Intersection Point. 그래서 이 IP를 우리가 D라고 표현을 해놨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 R. 이건 뭐 우리가 잘 많이 쓰는 거죠. radius, 그쵸? 예, radius of curve. 그래서 곡선의 반지름이에요. 그럼 여기서 OA 길이,
이거와 OB 길이 이거는 당연히 같겠죠. 그 다음에 T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접선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Tangential length. 접선 길이. 이 TL은 줄여서 T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AD의 길이에요. 그리고 A와 B가 이렇게 대칭일 때는 AD의 길이와 BD의 길이가 당연히 같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E가 있네요. E.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중간점부터 요 IP점 D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E라고 하고 외할 external secant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길이는 C와 D의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M이 있네요. M. 요건 중앙종고를 얘기해요. middle ordinate. 중앙종고. 용어가 어렵다고 자꾸 생각하는데요. 잘 생각해봐요. 중앙종고, 센터죠. 그 다음에 종거, 종방향이잖아요. 이게 종방향으로 떨어진 거리. 이게 종고예요. 중앙종거. 그래서 요 M, 요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C에서 M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SP라고 있네요. 곡선의 중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secant point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secant point, SP 약자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C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A에서 B까지 가는 거리의 반이 되는 거죠. 당연히 곡선의 중간이 되는 건 다 알 거고요. 자, 여기 또 CL이라고 있네요. curve length, 즉 곡선의 길이에요. 전체 곡선의 길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따라서 A, C, B까지의 거리가 바로 곡선 길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L 있네요. 캐피탈 L이죠. 대문자 L. 그 다음에 또 바로 따라서 소문자 L이 나오니까 구분을 합시다. 장현이라고 표현했어요. 긴 현. 그래서 long chord라고 얘기합니다. L.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그렇죠? 이건 직선 AB의 길이입니다. 곡선을 따라간 거리가 아니라 직선 AB의 거리. 그 다음에 L 이게 있네요. 예, 어느 각까지 이 델타를 잡았을 때 끊는 점, 요 F까지의 점, AF의 길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lowercase l, 즉 소문자 L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C, 요거 있죠. 예, C. C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현의 길이에요. A부터 곡선을 따라서 쭉쭉쭉 어디까지? F까지만 간 길이. 요걸 우리가 현의 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원에서 주로 호 얘기하는 거와 같은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A가 나오네요. 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각. intersection angle이죠. 예, 너무 꽈나요? intersection angle. 네. 여기도 AI가 있지만 D점이 있는데 여기 원점, 5점에도 AI가 있어요. 또는 이건 I라고도 표현하니까요. 이 각과 이 각은 같아요. 이게 왜 같아요? 자, 한번 보죠. 자, 우리 여기 D에서 요 IA, 즉 A 요 교각과 요거 둘러싸고 있는 각을 모두 더하면 몇 도예요? 180도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을 한번 볼까요? DAB,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니까 요 A에 대한 요각과 B에 대한 요각을 더하면 요 AE하고 같죠? 왜요? 요거하고 요거 더한 게 180이잖아. 그럼 이거하고 요거 더한 게 180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A각과 즉 DAB와 B각 즉 DBA를 더한 것은 요 AI각 요거하고 같지요. 그리고 물론 요거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DAB와 각 DBA가 같기 때문에 요 각 DAB는 요 각 AI각 요 D점에 있는 요 각의 반입니다. 각 DAM이 요 교각의 반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면요. 자, 여기다 한번 평행하게 AB와 요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한번 그어보죠. 그럼 간단하잖아요. 요각은 요각, 즉 DAB와 동위각으로 갖게 되는 거죠. corresponding angle, 동위각. 옛날에 배웠던 거예요. 그렇죠? 동위각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같아요.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삼각형 ADM과 요 삼각형, 그리고 또 삼각형 OAD, 요 삼각형이죠. 요 두 개를 비교해 보죠.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은 닮은 꼴이에요. 왜 그럴까?
자, 일단 ADM의 한각은 요각, M에 끼어 있는 각 90도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OAD에서 A에 낀 각이 90도예요. 요거 접선이니까 90도죠. 자, 한각 같았어요. 그 다음에 또 ADM. 요각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두 개에서 공통으로 같은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남은 한각, 즉 이거와 즉 각 DAM과 각 AOM은 같아요. 왜? 삼각형은 180도가 내각의 합인데 거기서 두 개가 같아 버렸어요. 180도에서 두 개의 각이 공통되니까 두 개를 동시에 빼주면 나머지 한 각도 자연스럽게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ADM과 삼각형 ADO는 닮은 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걸 종합해 보죠. DAM 요각과 A에 낀 각 요거, 그 다음에 O에 낀 거 요거, 지금 뭐예요? AOD 요게 같다 그랬어요. 같은 각이에요. 그러면 또 DAM 요각은 요거 아까 요 IA 값의 반이라 그랬죠. 그럼 요게 IA의 반이고 요 놈도 IA의 반이라면 얘는 즉 각 AO, B는 AI와 같죠. 왜?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각과 요 O점에 있는 요각, 요 두 각이 같다는 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 델타는 평각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어느 점까지, 즉 F라는 점까지를 직선을 끊었을 때 그 사이의 각 델타라고 해서 deflection angle, 그래서 평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타는 요 5점을 기준으로 해서 A와 F에 떨어진 각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심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central angle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AOF까지.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I, 즉 I의 편각, 여기서는 DAB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고 DBA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AOD 값과 BOD 값과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곡선의 각각의 명칭들에 대한 것을 정의를 했어요. 조금 많아서 어렵다고 느껴질지도 모르는데 별거 아니에요. 일단 용어는 용어 자체로 먹어버리자. 그러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단곡선의 공식을 한번 살펴보죠. 단곡선의 공식들. 자, 맨 먼저 접선의 길이. 우리가 탄젠셜 랭스라고 표현해요. 여기 R 반지름 곱하기 탄젠트 2분의 I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교각과 중심각. 요거 IA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 다른 말로 I라고 쓴다 그랬어요. 각 AOB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델타 평각이죠. 평각과 중심각과의 관계는 2분의 세타로도 표현합니다. 또 2R분의 스몰 l 이렇게 표현하고 단위는 레디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곡선 길이와 중심각 요거 CL curve length 곡선 길이죠. R 반지름 곱하기 I가 뭐였어요? 교각이었죠. 요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합니다. 이럴 때 요 I의 단위는 레디안이 되고요. 만약에 디그리, 즉 도 단위로 표현할 때는 로분의 RI, 즉 로 값을 나눠줘서 계산하면 디그리 값으로 나오죠. 이 로는 얼마? 206, 265. 우리가 측량에 외워야 될 수치가 몇 가지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지구 반경도 물론 여러분 기억하죠. 6370km. 자, 그 다음에 호의 길이와 편각과의 관계. 요 L은 R 세타라고 씁니다. 그리고 2R의 델타를 곱한 값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고요.
또 호의 길이와 평각을 구하는 방법이 L은 2R의 사인 델타라고도 쓸 수가 있고요. 2R의 사인의 2분의 세타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현의 길이 대문자 L, 캐피탈 L이에요. L은 2R 곱하기 사인의 2분의 I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I라든지 L 요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를 모르면 계산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것들에 대한 요 앞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그런 모든 그 명칭들, 용어들을 꼭 기억해야만 계산식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할 2는 R의 시컨트 2분의 I 빼기 1 요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중앙종고 M은 어떻게 구해요?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I라는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는 단곡선 공식들 두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자, 호와 현의 길이의 차,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자, 호가 C라고 주어졌고요. 현은 L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반지름이 300m 이상일 때, 즉 큰 원일 때는 L과 C 값이 같다고 간주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두 개의 차는 C-L은 약 어디에 비슷하냐? 24배의 R 제곱을 해준 것분에 C의 세제곱과 비슷한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앙종고와 곡률 반경의 관계. 이 중앙종고를 M이라고 놓고 곡률 반경, 즉 반지름이죠. R이라고 놨다면 자, 이 공식에 보면 R 제곱 마이너스 2분의 L의 제곱은 R 마이너스 M의 제곱이다. 이건 뭐예요? 예,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그렇죠? 이 R 제곱이라는 거, 요 빗변의 길이입니다.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요 길이 밑변의 제곱 곱하기 높이의 제곱이죠. 자, 밑변이 얼마예요? 여기서 우리가 2분의 L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R에서, 반지름 R에서 M을 빼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에요. 다시 말하면 R의 제곱은 2분의 L의 제곱 더하기 R-M의 통째 제곱. 자, 요거를 풀면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R의 제곱 마이너스 2RM 더하기 M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R제곱, R제곱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R 값을 좌변으로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2분의 L 제곱을 우변으로 보내서 쭉 연산을 하면 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R은 8M분의 L의 제곱 더하기 2분의 M 이 식으로 중앙종고와 곡률 간의 관계를 계산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단곡선을 설치하는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단곡선의 설치 순서. 자, 먼저 단곡선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단곡선의 반지름, 우리가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곡률 반경이라고도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두 방향의 접선, 그리고 교회점, 그리고 교각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지름과 교각으로부터 접선 길이, 탄젠셜 랭스라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곡선의 길이, 커브 랭스하고 그 다음에 외할, 이런 것들을 계산해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단곡선의 시점을 찾고 종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곡선의 중심, 시컨트 포인트라 그랬죠? 요거를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시단현의 길이와 종단현의 길이, 즉 제일 첫 번째 단현의 길이. 이거는 앞에서 노선이 쭉 따라오면서 20m면 20m 이렇게 체인을 끊어갖고 오죠. 체인을 끊어갖고 오기 때문에 그 체인이 곡선의 시점과 정확히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밀려 들어온 게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시단현, 요 길이를 먼저 결정을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시단현에서부터 다시 또 체인을 끊어가지고 곡선을 따라 돌아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점에 가면 이제 곡선을 벗어나는 점이 나올 거예요. 역시 이것도 곡선의 종점, 즉 end of curve 점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차, 그거를 우리가 종단현이라 그러고 이 종단현의 길이도 결정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중심 말뚝의 위치를 결정하고요.
그리고서 교회점 말뚝, 그 다음에 역말뚝, 중심 말뚝을 설치함으로써 단곡선 설치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단곡선 설치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죠. 먼저 편각법에 의한 단곡선의 설치입니다. 자, 그래서 철도, 도로 등의 곡선 설치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편각법에 의한 단곡선의 설치입니다. 편각법에 의해서 단곡선을 설치하는 방법은 비교적 정확한 편이지만 반지름이 적을 때는 오차가 발생하게 되죠. 한 측점 사이를 20m로 끊고요. 시단현의 거리를 L1, 종단현 거리를 LN이라고 하고 편각을 구하면 이 델타 1은 1718.87 곱하기 R 곡률반경이에요. 반지름분의 L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L1은 시단현의 거리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편각은 1718.87 곱하기 R분의 20. 왜? 20m씩 끊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종단현의 편각 델타 N은 1718.87 곱하기 R분의 LN 이라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종고에 의한 단곡선 설치법입니다. 자, 일명 4분의 1법이라고도 합니다. 중앙종고에 의한 것들은 4분의 1씩 잘라지기 때문에 곡선 반경 또는 곡선의 길이가 작은 시가지의 곡선 설치 여기에 많이 사용하고요. 또 철도, 도로 등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곡선을 검사하거나 개정할 때 편리한 방법이에요. 자, M1 첫 번째 종거는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I. 이 I는 뭐예요? 교각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거 M2는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4분의 I.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로 잘라지는 종거는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8분의 I.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 잘라지는 종거는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16분의 I. 이렇게 두 배씩 분모가 증가합니다. 이 길이를 우리가 M1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A부터 C1까지의 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종고 요거를 M2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복곡선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복곡선. 말 그대로 곡선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끼어 있는 걸 복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지름 R에 대한 원의 중심이 여러 개다. 그래서 복심곡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반지름이 다른 두 개의 원곡선이 한 개의 공통 접선을 가지고 여기죠. 네, 여기 접선의 같은 쪽에서 연결하는 곡선, 이렇게 접선의 같은 쪽에서 연결하는 곡선을 우리가 복곡선 또는 복심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곡선을 사용해서 도로를 만들면 그 접속점에서 곡률이 급격히 변하죠.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어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엔 반향곡선이에요. 반향곡선. 말 그대로 가져가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곡선. 각각의 원곡선이 반대 방향으로 원의 중심을 갖도록 설계하는 곡선을 반향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다른 두 원곡선이 한 개의 공통접선에 서로 반대쪽에서 반대 방향, 반향 서로 반대 방향에서 곡선의 중심을 갖고 연결을 하는 곡선을 얘기해요. 역시 이 반향곡선도 접속점에서 핸들이 급격하게 회전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엔 배향곡선이네요. 배향곡선. 이것도 용어를 정확히 가지고 들어가자 그랬어요. 배향곡선. 몇 배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반향곡선을 연속시켜서 묶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핀 같은 형태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일명 머리핀 곡선이라고도 합니다. 산지에서 기울기를 낮추기 위해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철도에서 우리가 스위치백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 그 동해를 넘어가는 기차를 타본 사람 있죠? 그럼 기차가 산으로 올라가면서 태백산맥을 넘어갈 때 앞에서 뒤로 갔다가
이번엔 반대로 서가지고 뒤에서 앞으로 갔다가 또 다시 앞에서 뒤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즉 사너리를 누비듯이 나가는 곡선에 많이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배항곡선.